자, 증인들 여럿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술만큼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고영태 씨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요.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고영태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그 음성 소개해드립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나오셨는데요. 자, 좋아합니까? 이런 말까지 물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군요. 네. 사실 이렇게 국정조사가 있기 전까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그 점을 좀 염두하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대질신문의 형태였습니다.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를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관심 대상이었는데 네. 일단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차은택 씨 때문에 고영태가 사이가 멀어졌다. 최순실 씨와 이런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 말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크게 싸웠다. 네. 그리고 고영태 씨 집에 최순실 씨가 가서 무슨 물건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확인한 결과는 강아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고영태 씨가 대신 맡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네. 개를 키우다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그래서 네. 집을 비운 사이에 최순실 씨가 와서 네. 그 개를 혼자 놔둔 걸 보고 역정을 내면서 크게 싸웠다고 하는데 그럼 개 때문에 이렇게 둘이 사이가 틀어진 거냐?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보고요. 이 전부터 사이가 나빴었고 왜냐하면 친한 사이였으면 이 집을 그냥 들어왔겠죠. 그런데 네. 부동산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열어주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 그리고 개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크게 역정을 내면서 최순실 씨가 싸웠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차은택은 고영태 씨와의 관계가 나 때문에 최순실이 멀어진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한 것 같고요. 고영태 씨는 식사 이후에 네. 기자들과 잠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차은택 씨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네.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말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억울함을 기자들에게 점심시간 이후에 마구 쏟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아. 오늘 네티즌들은 고영태 씨가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영태 씨도 적절하게 거짓말을 꽤 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그전에는 굉장히 친했던 걸로 보여요. 차은택 씨 증언처럼. 왜 그러느냐? 어제 재벌들, 총수들 그 청문회에서 다 나왔어요. 네. 고영태 친척이 네. 대한항공의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일하다가 제주 지점장으로 임원이 돼서 승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걸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한항공에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퇴사하게 되는데 안종범 경제수석이 선처까지 요구합니다. 네. 대한항공에서 안 들어줬지만 네. 그러면 고영태 씨가 안종범 수석한테 바로 부탁했겠습니까?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종범 수석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관계는 네. 사이가 깨지기 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죠. 네.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아보겠습니다.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과연 어땠던 것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최순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2012년경에 우연찮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된 게 아니라 아니 가까운 끈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와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블루케이의
직원으로 있었지 뭐 가까운 측근이고 이런 건 전혀 사실고.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네. 그러니까 보면요, 차은택 씨는 지금 국회에서 전혀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은 차은택과 고영태가 상당히 사이가 네.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최은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아주 정말 특별하게 가까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다시피 애완견, 반려견 키워본 사람 알겠지만 네. 가족처럼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개를, 그 강아지를 맡길 정도면은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딸이 맡길 정도면 이미 가족들과도 이미 긴밀한 서로 유대관계가 있었다. 네. 그 정도면 그 이전에 한 당에 거슬러 오슬러가서 그런 인사나 개입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즈니스를 함께 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후 지금은 묘하게 틀어져서 서로 지금 어긋나 있는 그런 단계인 것만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문 모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최순실과 김기춘 두 사람이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어제 대기업 총수들에게 손들어봐라 했는데 오늘 비슷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 앉아 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 분 더 계실 텐데요. 자, 5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강제 수사하지 않고 그게 국정조사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 뭐가 나오긴 좀 어려운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국정조사가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뭐, 검찰 수사 같은 건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나온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국회의원이 저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저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눈치로도 알 수 있고 어림짐작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들을 보면 이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 없이 그냥 다그치기, 윽박지르기 이런 걸로 얘기를 하게 되니 그러면 증인들은 당연히 계속 입을 다물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시청자들은 가슴만 답답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국정감사 보면서요, 고영태 씨와 차은택 씨가 서로 다른 말, 차이가 나는 말들을 막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서요, 가끔 이제 뭐 애정 삼각관계에서 남자를 두고 여자들이 질투를 막 하는 그런 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남자가 진짜 그 사이에서 서로 질투해서 서로 막 악의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틀어졌던 게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 그리고 이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의상실 CCTV를 한 언론에 제보를 한 게 고영태 씨 아닙니까? 근데 그 나중에 이 국정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복을 목적으로 찍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협박이나 보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고영태 씨는요, 지금 최순실 씨가 하는 행동이 그냥 보통의 범상한 행동은 아니며 이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엄중한 행동이었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준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던 2년 전에 이제 관계가 틀어졌던 거고요. 오늘 실제로 고영태 씨가 국회에서 최순실 씨 관련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왜 자꾸 저런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장면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아니, 병원은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약물 있습니다. 중독에 걸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틀어진 관계 때문에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6번째 소식입니다. 자, 장시호 씨 얘기인데요. 순위 확인하고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